1996년 1월 찰스 오리언은 이게 이 사람 이름이에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도시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거긴 샌프란시스코일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해오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는 결국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사진 중 하나를 찍게 돼요. 찰스는 25년 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로 일했어요. 그 당시 책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굽은 길과 잘 익은 포도와 무성한 푸른 들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프레임은 4개만 썼었고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그는 이 사진을 뷰콜릭 그린 힐즈라고 이름 지었고 대중사진 대행업체인 웨스트라이트에 제출했어요. 몇 년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진을 발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새 운영체제인 윈도우 XP의 배경화면으로 선택했어요. 그들은 사진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싶어해서 오리어에게 꽤나 엄청난 돈을 제안했어요. 오리어는 여전히 비밀 유지 계약에 따라 정확한 금액을 말할 순 없지만 단일 이미지로 사진작가에게 지급된 역대 2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해요. 운반민 택배 회사들은 일단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알고 나서는 그 사진을 배달하는 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찰스에게 시애틀로 가는 티켓을 사주었죠. 그리고 찰스가 직접 사무실까지 원본을 전달했어요. 공식적으로 블리스라는 이름을 다시 지어주었고 나머지는 아시는 대로예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본 것에 비해 사진이 너무 푸르고 활기차 보여서 그 사진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로 여행을 가봤지만 정확히 같은 풍경을 보진 못했어요. 사진작가는 그게 포토샵이나 다른 편집기의 사용이 아닌 필름 효과라고 설명했어요. 직접 보고 싶다면 나파에서 소노마로 가는 12번 고속도로를 타세요. 와이너리와 대저택이 있는 도메인 가르네로스를 지나 1.6km쯤 가면 있을 거예요. 도로가 아주 혼잡하니 시내에 주차한 다음 그 장소로 걸어가는 게 현명해요. 그리고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찰스가 방문했었을 시기예요. 1월에 비가 들판을 가장 밝게 만들어주거든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점심 식사는 1932년에 기록되었어요. 11명의 근로자들이 뉴욕시 상공 260m 지점에서 크로스빈 위에 앉아 점심을 즐기고 있었어요. 이 사진이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몇몇 사람들은 이 사진이 자기 작품이라고도 주장했었어요. 이 사진은 초고층 빌딩 단지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날 현장에는 한 명 이상의 사진작가가 일하고 있었어요. 공식 버전은 찰스 C. 에빗이 찍은 거예요. 사진 속의 남자들은 전문 모델이 아니라 69층에 있는 진짜 철공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닌 맨하탄에 있는 30 록펠러 플라자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대공황 중에 찍은 사진이 도시와 미국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죠. 이 건설 프로젝트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고용되었어요. 그 당시 보수는 좋았지만 엄청 위험했죠. 철공들이 무서운 높이에서 균형을 잡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 사진은 비슷한 많은 사진들의 영감을 주었어요. 이런 전 빼주세요. 1969년 8월에 찍은 비틀즈의 상징적인 사진을 재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런던의 에비로드를 방문해요. 이 사진에 대한 아이디어는 심지어 스케치까지 그렸었던 폴 맥카틴에게 있어요. 원본 이미지의 작가는 스코틀랜드 사진작가인 이언 맥밀런이었고 그에겐 사진 찍을 시간이 10분밖에 없었어요. 그는 교통을 방해하면서 길 한가운데 있는 사다리를 올라가야 했죠. 비틀즈는 완벽하게 정렬된 다리들을 위해 길을 6번 건너야 했어요. 그 당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불과 몇 주 후에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 사진은 에비로드라고 불리는 그들의 마지막 앨범의 표지가 되었어요. 사진작가는 그 사진에 대해 꽤나 겸손한 태도로 보였고 그게 최고로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어요. 재능 있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72번째 생일 축하 행사에 초대되었어요. 그중 한 명, 아서 사스만이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의 재미있는 면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어요. 많이들 혀를 내밀고 있는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는 사진이죠. 아인슈타인은 그 사진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심지어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에게 개인 용도로 이미지 9개의 복사본을 요청했어요. 닐 암스트롱은 달 위를 걷는 최초의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로 찍었던 최초의 인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달에 있는 유명한 남자가 두 번째 승무원인 버즈 올드린인 거예요. 암스트롱은 몇 센티미터 몇 분 차이로 그를 앞섰지만 달 착륙선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며 미국 국기의 경례를 하는 걸로 올드린은 사진을 통해 역사에 남았어요. 발이 이상한 자세로 구부러져 있는데 아마도 손목에 찬 체크리스트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바이저에 반사된 암스트롱, 달 착륙선, 그리고 올드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달에서 사용한 카메라 핫셀블라드는 우주 임무에 맞게 개조되었고 뷰파인더가 없었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그걸 가슴에 달고 사진 속에 뭐가 찍힐지 추측하며 셔터 버튼을 눌렀어요. 임무 전에 이들 4명은 연습하기 위해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야 했어요. 그들은 착륙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달에 카메라를 두고 와야 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유일한 물품은 현상되지 않은 이미지와 약 23kg의 달 암석이었어요. 또 다른 유명한 우주사진인 창조의 기둥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거예요. 그 망원경은 우주로 보내졌지만 근시였던 게 밝혀져서 그걸 고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마침내 1995년 지구에 있던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지구로부터 6,500광년 떨어진 수리성운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사실 32개의 다른 이미지를 합친 거예요. 이 사진은 각각 31조 마일의 거대한 성간 먼지 구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스와 먼지들이 새로운 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창조의 기둥이라고 불러요. 안드레아스 거스키의 99센트 사진이 경매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맞힐 수 있나요? 답은 99센트가 아니라 230만 달러로 팔리면서 가장 비싼 현재 사진들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 예술가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99센트짜리만 파는 가게에서 찍은 많은 작은 이미지들을 꿰맸어요. 최종 결과는 거대한 스케일의 감각을 가진 인상주의 그림 같아 보여요. 포토샵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면 독특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선 더 창의적이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존재하지 않는 네소의 괴물을 카메라에 담는다거나 말이죠. 마모듀크 웨드럴은 좋은 이름인데요. 런던 데일리 메일에 사명을 띠고 스코틀랜드로 갔어요. 그는 해안에 찍힌 발자국 사진들을 가져왔죠. 자연사 박물관의 동물학자는 그 발자국이 하마의 것이란 걸 빠르게 밝혀냈어요. 그 사진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찍은 게 아니고 사진작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죠. 그러자 웨더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시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장난감 잠수함 사진을 찍었어요. 심지어 1934년에 그 유명한 사진에 서명하기 위해 가명까지 썼어요. 그 멋진 이름을 망치다니 유감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진은 1862년 예술가가 아닌 발명가가 찍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발음하려고 하진 않을게요. 조세프 나세포르 니에프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리소그래피를 실험하고 있었어요. 석판에 그려진 이미지를 유성 잉크로 재현하는 인쇄법 말이에요. 그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태양이 비추고 있는 이미지를 포착해 투영하죠. 발명가는 프랑스에는 자신의 스튜디오 밖 경치를 보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는 조잡한 풍경의 이미지를 포착하고 유지하기 위해 백납판을 사용했어요. 아직도 그의 사유지에 있는 몇몇 건물과 그 주변 시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던 중 1839년 어느 화창한 봄날 구두닦이 한 명이 파리의 부르바르 디 탕프레에 있는 그의 단골 작업장에 왔어요. 네, 저 프랑스어 잘 못해요. 어쨌든 그 구두닦이는 그날 자기 고객 중 한 명과 같이 사진에 찍힌 최초의 인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루이 다게르는 거리에 렌즈를 고정시키고 은으로 도금된 구리판을 몇 분 동안 노출시킨 후 나중에 화학물질로 사진을 현상에 고정했어요. 우연히 프레임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충분히 오래 머물지 않아서 사진에 나올 기회를 놓쳤어요. 다게르가 찍은 사진은 다게레오타입이라고 불렸는데 예리하고 영구적이었지만 종이에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냥 아이폰이 발명되기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약 150년 정도니까 안 되겠네요.